자, 이어서 3차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너무 좀 하나씩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우리가 지금 에이트폴리 제가 이미 만들어 두었고요. 자, 요거를 안 했죠. 자, 요거를 안 했는데,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하면은 그냥 이렇게 벌텍스를 만드는 겁니다. 벌텍스를 만드는 건데 폴리곤으로 되어 있네요. 벌텍스를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하면은 벌텍스가 생성돼요. 우리가 요거 remove isolate 벌텍스 이런 게 이렇게 독립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벌텍스를 지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뭐 벌텍스를 만드는데 이거는 벌텍스에도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요. 그 다음에 attach detach라는 게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폴리곤 할 때 할게요. 그럼 이것도 다 폴리곤 할 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봅시다. 스피어 하나 만들고 editable 폴리 보고 텍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얘네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평평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자 make pl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평하게 한다는 거죠. 평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Z축이죠. 이걸 월드축이라고 하는데 절대 불변의 어떤 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Z축이 위에 있고 Y, X인데 이게 클릭하면은 이게 이제 Y가 되고 이거하고 또 다르죠. 이건 이제 뷰축이라고 하는데 클릭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축의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뷰축이고 월드축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주로 월드축을 많이 쓰고요. 메이크 플래너에서 Z축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평평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평평하게 정렬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들이 뭐 나중에 폴리곤 들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그쪽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벌텍스는 살펴봤고요. 벌텍스에만 있는 것이 소프트 셀렉션이나 이거 안 했네요. 자, 벌텍스 프로퍼티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벌텍스에 컬러를 줄 수 있어요. 자, 뭐 여기서 선택할게요. 요렇게 빨간색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란색을 주고 나머지는 뭐 노란색 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 바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없죠. 이거는요. 자,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서 자, 벌텍스 컬러라는 게 체크가 꺼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켜줘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의 부분별로 색깔을 줄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냥 붉은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매핑 들어가서 디퓨즈 들어가서 디퓨즈는 전체적인 컬러를 설정하는 거죠. 디퓨즈 여러가지 맵 적용 방식인데 벌텍스 컬러라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컬러 바꿀 때 많이 쓰고요. 요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선택을 해제했는데 자, 선택을 컬러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컬러를 이용해서 벌텍스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겠죠. 흰색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고 지금은 빨간색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을 선택한다. 여기 선택됐죠. 선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경우에 또 이걸 쓰고, 뭐 보통 많이 쓰이지 않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벌텍스 때의 메뉴들이 몇 개가 없어집니다. 자, 벌텍스 관련된 메뉴는 없어졌죠. 그리고 이건 에디트 엣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 엣지에서는요, 우리 아까 전에 벌텍스에서도 이거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들이, 뭐, 리무브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다 알 것 같고, 익스트루드도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익스트루드 잘 안 하죠. 그냥. 챔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챔퍼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너무 각이 지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챔퍼를 줍니다. 챔프를 주면은 훨씬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연물에 있는 여러 가지 엣지가 좀 날카롭게 보여도 계속 확대를 하면은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끝부분 처리를 챔프를 넣어가 부드럽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모델링이 좀 이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챔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팅 메뉴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거는 다 세팅 메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눌러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은 하고 그 다음에 자, 브릿지 한번 볼까요? 자, 브릿지는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엣지 여기에 있는 엣지하고 이쪽에 있는 그리드는 제가 지울게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브릿지 이렇게 결국은 볼더의 캡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죠. 상황이 제가 이게 이렇게 없어도 두 개를 브릿지 할 수 있어요. 캡은 이게 안 되죠. 캡은 여기도 막아버려야 돼요. 예, 브릿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이것도 뭐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커넥트죠. 커넥트. 자, 우리가 이렇게 자, 엣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커넥트 하면은 면이 갈라지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배치하는 거죠. 커넥트. 예,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커넥트. 자, 커넥트는 그리고 여기 세팅 메뉴에 들어가면은 몇 개로 가를 거냐, 몇 개의 세그먼트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커넥트는 면을 분할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폴리곤을 이용해서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보더에도 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엣지 지금 볼드에 들어가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엣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엣지하고 볼드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그대로 왔다 갔다 영역이 살아 있습니다. 볼텍스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create save from selection 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라인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맥스는 save이라고 하죠. 클릭하고 자, 여기 보면은 save 001이라는 이름으로 부드럽게 추출할래,
자, 라인 형태로 추출할래. 이건 각지게 추출하는 거고, 이거는 붕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뭔가 변화가 살짝 있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쉐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모델링 할 때 유용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상태에서도요, 이 메뉴는 나오고, 자, 볼드 상태에서도, 엣지에서도 이 메뉴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자, 에디트 지오메트리를 아직 안 했죠, 우리가. 에디트 지오메트리는 폴리곤에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엣지는 챔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더 들어갈게요. 볼더는 사실은 겹치는 기능이 많습니다. 자, 선택해서 캡 이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캡 기능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폴리곤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이 폴리곤은요, 우리 이제 박스에서 한번 해봅시다. 사실 폴리곤이 가장 많이 쓰이죠. 폴리곤이 가장 많이 쓰이고, 폴리곤에는 메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폴리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에디트 폴리곤, 그 다음에 에디트 지오메트리. 이 에디트 지오메트리는 계속 있는 메뉴입니다. 이것들 선택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고 했죠. 뽑아내는 거고, 세팅 메뉴 한번 갈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에서는 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스피어를 하나 할게요. 스피어 하나 만들고, 자, 면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들어갈게요. 자, 지금 익스트루드가 요 면에 90도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져 가지고 자, 이 면에 90도 방향으로 돌출이 됐어요. 한 개를 이렇게 돌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메뉴가 이제 좀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룹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로컬로 하면은 이게 그룹으로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네요. 로컬로 하면은 이 면에 90도로 되는 겁니다. 로컬로 했을 때 면에 90도로 되는 거고 그룹으로 하면은 그냥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룹으로 하면은 평평하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로컬, 그 다음에 자, 바이 폴리곤은 개별 폴리곤, 즉 세그먼트로 나누어져 있는 단위로 뽑혀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자, 개별 폴리곤으로
바이 폴리곤 단위로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룹으로 했을 때 옆으로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로컬로 하면은 면의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맥스 그 그래픽에서는 노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노멀 방향이라는 것은 면의 90도 방향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폴리곤 이 세 가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익스트루드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익스트루드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스케일, 자 스케일 이렇게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베벨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친 거예요. 자, 뽑아내고 줄이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익스트루드 해서 스케일을 줄이면서 모델링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루드나 베벨은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뽑혀져 나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플립 베벨했고 브릿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렌더링을 하면은 뒤집혀져 가지고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안쪽에 맥스에서 우리가 몇 개 치우면 안쪽 면이 있죠. 그런데 렌더링은요, 이 안쪽 면을 인식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미리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컴퓨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은 일단은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 영역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없는 것. 본래 검은색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걸로 인식해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인식했던 면이 바깥으로 나오고 본래 있는 걸로 인식하는 면이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더링 하면은 여기가 없는 걸로 인식했던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렌더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 하는데 뭔가 하나가 빵꾸 나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그 면을 찾아서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 이제 면을 뒤집는 것을 플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가 중요하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모델링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런 기능을 다시 또 써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녹화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가지 기능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이 좀 끊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브릿지하고 슬라이스 기능들입니다. 일단 스피어를 제가 하나 만들고 폴리곤을 좀 줄일게요. 세그먼트를 한 이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뭐 아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각자 다른 물체를 제가 만들고, 우리가 이제 어태치를 좀 배웠기 때문에,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어태치가 되어 있어야지 명령어를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폴리곤을 이쪽 폴리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브릿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버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 폴리곤하고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선택 안하고 3개만 선택하거나 2개만 선택됐다. 이쪽에 선택 해제됐으니까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가지고 브릿지를 해버리면은 요 3개가 붙어버리겠죠. 브릿지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면을 붙이는 게 이제 브릿지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볼더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우고 이쪽처럼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볼드로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면은 마주 보고 있는 2개의 저 엣지들이 선택이 된 상태고, 자, 브릿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볼드로 한 거나 이 폴리곤을 한 거나 붙기는 붙는데 조금 이렇게 어떤 라인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엣지 상황은 좀 다른데 일단은 이런 형태로 라인 엣지와 엣지를 붙이거나 또는 면과 면을 붙일 때 이 브릿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에서 하겠습니다. 자, 박스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아웃라인은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인셋은 이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작은 면을 더 만들어 주는 건데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슬라이스 기능 한번 봅시다. 슬라이스라는 것은 면을 커넥트처럼 추가하는 겁니다. 세그먼트를 추가하는 거죠. 결국 면을 자르는 건데 제가 여기를 선택해서 자, 슬라이스 플랜 클릭하면은 이 박스를 감싸는 기지모가 하나 생기고 선택한 면이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옮겨 다니면은 그쪽에만 이렇게 면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클릭해주고 그럼 슬라이스가 생긴 거죠. 또 밑에 내려가서 슬라이스 클릭해주고 제가 잘못 눌러서 퀵 슬라이스를 눌렀네요. 자, 슬라이스 밑에 가서 슬라이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면을 원하는 곳에 누를 수가 제가 자꾸 퀵 슬라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컨트롤 Z에서 복귀시키고 자, 만약에 이쪽 면도 이렇게 선택했다. 그리고 퀵 슬라이스 플랜 하면은 이쪽도 당연히 되겠죠.
자, 뒤쪽은 안 생길 거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퀵 슬라이스는요. 퀵 슬라이스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직선 형태로 쭉 연결된 면이 연결되어서 면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면이 갈라졌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컷은 좀 다릅니다. 컷은 원하는 형태로 여기서 이까지는 그냥 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컷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컷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면을 가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하고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 게 모델링하기 편리하다 할 때는 하이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언하이드 올라면은 다시 나타나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폴리곤의 기능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빠진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모델링을 직접 하면서 한번 모델링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뉴의 활용도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